정확하게 실무적인 부분을 저희가 많은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고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합니다. 모든 분들이 보험금 제대로 받는 그날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낭만 손해사정사 이주 손해사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내하수채 선종에 대해 2탄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내하수채 선종에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하수채 선종에 대한 실질적인 실무 손해사정사로서 진행했던 사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과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하수채 선종에 대한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 2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은 전 영상에서 내하수채 선종이 어떻게 보험회사와의 보험금 분쟁이 발생되고 이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전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또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질적인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내하수채 선종으로 보험금에 관련된 손해사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진짜 손해사정이 의뢰가 되고 있고 진행이 돼서 성공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라는 의문도 많이 가지시고 많이 문의도 해 주시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확하게 실무적인 부분을 저희가 많은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고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말로 진짜 내하수채 선종이 가입한 보험에서 아무런 인정받고 있습니까? 라고 문의를 많이 해 주시는데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의견으로 본다 그러면 내하수채 선종 보험에서 아무런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을 찍고 난 뒤에 그 시간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내하수채 선종과 관련된 문의와 의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보험사와 전국의 많은 분들에게 의뢰를 받아서 손해사정을 진행했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했고 발송까지 해서 많은 사례가 거의 50건 이상이 축적돼서 통계적으로 많이 나온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또 판단되고 있는 건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례를 진행하다 보니까 진단서 자체의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단서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사례가 나랑 본인과 환자분하고 동등한 사례인지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진단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많은 진단서를 저희가 확인하고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판단이 되고 있던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내하수채 선종이라고 불리는 이 진단이 진단명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많은 분들의 의뢰 사례를 저희가 판단해 보다 보니까 같은 질병이지만 진단명에도 좀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A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내하수채 선종이라고 통틀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진단서에서는 내하수채 양성신생물이라고도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걸 주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하수채 양성신생물이라고 해도 내하수채 선종하고 동의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으로는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하수채 선종이라는 진단서가 발급이 되는 경우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도 내하수채 종양, 앞서 봤듯이 내하수채 양성신생물, 내하수채 선종, 내하수채 종양. 기본적으로 내하수채 발생하는 종양의 의미로 이 종양이 양성종양이라 해서 양성신생물, 양성종양. 그게 또 통틀어 내하수채 선종이라고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이 모든 분류는 질병분류 코드가 D35.2로 분류되고 있죠. 그러니까 통틀어 말씀드리면 진단명은 조금씩의 차이는 있어 보이지만 질병분류 코드는 D35.2라고 정확하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찝어드리면
진단은 이제 뇌하수체 선종이라는 거는 뇌하수체 발생했던 종양에 대한 진단명인데, 뭐 진단 자체가 뇌하수체 발생됐던 종양일 수도 있고, 뇌하수체 발생해서 양성 종양일 수도 있고, 뇌하수체 발생된 선종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진단명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진단받은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D35.2는 진단명은 다르다 하더라도 질병 분류 코드로 본다 그러면 보험에서 말하는 암의 질병 분류 코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 분류 코드가 D35.2라고 보신다 그러면 내가 뇌하수체 뇌하수체 종양으로 분류된 진단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조직 검사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험에서는 조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암이냐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앞서 봤었던 진단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면 조직 검사에서도 가면 동일하게 나와 있느냐. 조직 검사 결과에도 유형이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뇌하수체에서 발생한 종양이 조직 검사에서 어떻게 판단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 병원에서 확인했던 조직 검사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조직 검사 결과에 뇌하수체 아데노마라고, 일반적인 선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데노마라고 명시가 된 조직 검사 결과도 있고, 두 번째로 뇌하수체 아데노마지만 피트 애니티라고 해서 뇌하수체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 한 단어가 같이 포함되는 형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핵심적으로 뇌하수체 양성 종양은 앞서 말했던 뇌하수체 아데노마라는 게 원래 정식적인 조직검사 결과지만, 최근에는 이 뇌하수체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 통틀어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하수체 아데노마만 나왔다고 해서, 뇌하수체 애니티라고 해서 신경 내분비 종양만 나왔다고 해서 다르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뇌하수체 양성 종양 선종만 나오더라도 동의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검사 결과 뇌하수체 아데노마만 나왔다고 해서 다르다, 뇌하수체 신경 내분비 종양하고 같이 나왔다고 해서 다르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의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가 좀 다르다라고 보여지지만 다 동일하다고 보시고 이 영상을 보면서 참조해서 내가 어떤 진단과 어떤 조직검사 결과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례를 제가 분석해서 그럼 저희가 도대체 손해사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말씀드렸던 진단과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을 적용한다 그러면, 앞서 봤던 질병 분류 코드 D35는 보험에서 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의학적인 논리상 암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 자문을 시행을 해서 조직검사 결과 이게 암으로 볼 수 있는지, 뇌하수체 선종과 종양이 조직검사 결과 암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증빙을 명확히 해서 손해사정을 한다라고 보여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장치는 이렇게 나왔지만 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의학적인 자문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ICD-5 기준과 여러 가지 기준상 뇌하수체 악성 신생물로 볼 수 있을 만한 의학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손해사정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손해사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근거들, 의학적인 근거와 법리적인 해석을 받고 손해사정의 의견을 진술합니다. 손해사정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진행 과정이죠. 앞서 봤던 의료자문 시행, 그래서 근거들 확보해서 실제 손해사정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험사의 의견을 통해서 진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많은 진단 내용과 조직검사 결과를 분석해서 의뢰도 많이 들어오셨고 분석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은 이렇게 의료 자문과 근거들을 확보해서 손해사정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보험사의 의견을 진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보험사 쪽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사 쪽에서도 당연히 저희가 손해사정했던 내용에 대한 심사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쪽에서 저희 손해사정에 통해서 보정의 요청권이라고 해서 인정을 하는 거 안 하고를 떠나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내하수체 선종으로 확인되었지만 조직검사상 뭐 아무런 인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심사를 위해 뭐 현장 심사를 하겠다. 뭐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 청구를 했더니 현장 심사가 나온다, 보험사 심사가 나온다. 그 부분이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사 저희도 손해사정을 보내게 되거나 뭐 일반 피보험자분들께서도 보험을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 쪽에서 심사라고 해서 보호종 요청을 통해서 현장 심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통해서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사 쪽의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험사 쪽에서도 의료자문을 시행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험사 쪽에서도 이게 내하수체 선종과 종량이 보험에 맞는 진단이 맞느냐라고 판단을 하면 조금 의아해 들릴 수 있겠지만 보험사 쪽에서 자문을 받게 되면 이거는 그냥 양성신생문이다. 조직검사상 뭐 양성이다. 여러 가지 의학적인 근거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자문 시행도 보험사 쪽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학적인 기준에 대한 분쟁이 분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 쪽에서 확인했던 자문 내용도 저희가 확인했던 자문 내용과 상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보험에서 해당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분분한 여지가 있다라는 게 어떻게 근거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가장 사실적 확인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끝까지 저희 의견상 손해사정사로서 내하수체 선종을 판단하고 분석해 본 결과로는 충분히 이게 암으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손해사정사로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하고 진행도 했고 보험금이 악성암으로도 인정이 되고 있던 상태도 있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내하수체 악성 신생물이라고 보험회사 쪽에서 이제 인정이 돼서 지급이 됐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과정을 이번 시간에 일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환자분들께서는 내하수체 선종, 종양 여러 가지 진단으로 진단을 받게 되고 조직검사상 이렇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보험회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 진단이나 질환 분류가 인정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뢰를 진행하다 해서 저희가 손해사정을 진행해 보니까 많은 진단 내용도 상이하지만 동등하다고 보면 되고 앞서 말했던 조직검사 결과도 상이하지만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를 통해서 저희도 의학적인 근거,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서 실질 보험사 쪽에 손해사정을 진행하고 있고 보험사 쪽에서는 현장 심사나 보정 요청을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하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되고 보험사 쪽에서도 자문을 구하게 되고 실질적인 일은 현실적인 실무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 진술을 통해서 내하수체 종양도 악성암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보험금에 반영이 돼서 인정이 되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많은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문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진행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내하수체 종양, 암 진단비 인정이 되냐 안 되냐, 근거가 있냐 없냐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손해사정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양성 종양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조직병리학적으로 분류 기준상 내하수체 선종, 암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저는 손해사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많은 분들하고 같이 진행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내하수체 선종으로 진단받은 분들이 쾌차하시길 바라며 혹시 보험적인 부분이 충분히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 영상을 토대로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한 부분도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기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낭만 손해사정사 이주 손해사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